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영어로 된 신청서가 어려워서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RC미생과 함께라면 문제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작성해요.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중 개인정보 파트 1부터 10일까지 RC미생이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생활의 모든 걸 알려드리는 RC미생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신청서 작성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민권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인터뷰를 보는지, 어떤 절차들로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떠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 동영상을 먼저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청서 작성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직접 폼을 다운을 받아서 인쇄를 해서 손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일을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셔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셔서 또 메일로 직접 이민국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민국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접 정보들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바로 클릭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것도 편하게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네, 이 유의사항에 대한 경우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컴퓨터 타이핑 하시거나 또는 검은색 잉크펜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붉은색이나 잘 보이지 않는 연필 같은 것들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 각 장마다 오른쪽 위에 A 넘버에 자신의 넘버를 자신의 에일리언 넘버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칸이 있는데요. 까먹지 마시고 모든 장 위에 에일리언 넘버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에일리언 넘버는 자기 영주권 카드, 그린 카드에 보면은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꼭 잘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칸이 더 필요하시거나 더 많이 적으실 것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가지고 있는 종이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첨부하실 때 이름과 A 넘버를 맨 위쪽에 기재하셔서 이게 자신의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하는 장마다 해당 질문이 있던 페이지 넘버와 파트 넘버, 아이템 넘버를 기재해서 어떤 질문과 관련된 대답인지를 꼭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모든 질문에는 사실로 정성껏 기재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대답을 하거나 지어서 대답하는 것은 시민권이 무효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어떤 경우에든지 사실로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당 사항 없는 질문에는 NA라고 써주시고 대답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냥 빈칸으로 남겨놓으시면 이거 심사하는 분이 보았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빈칸으로 비워놓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스킵을 했는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NA나 NONE으로 표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팅, 밑줄 긋기, 낙서 같은 것을 또 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깔끔하게 시험관이 봤을 때 깔끔하게 정보를 잘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럽게 쓰시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신다면 수정 테이프나 또 찍찍 긋고 수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새로운 폼에 깔끔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작성을 다 완료하시고 또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성을 다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시면 마지막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자기 이름이나 이렇게 뭐 쓰지 마시고 정말 자기 서명을 제대로 하셔서 보내셔야지 이 시민권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파트 1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신청자의 신청 자격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있고 A, B, C, D, E라는 항목이 있어요. 1번은 당신은 최소한 18세 이상이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까지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되는 항목을 딱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번부터 볼게요. A번은 영주권자가 된 지 최소 5년 이상이 지났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되면은 여기 옆에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B. 영주권자가 된 지 최소 3년이 지났고 미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 최소한 3년 이상을 함께 살았으며 이 신청서 작성 당시에 당신의 배우자도 지난 3년간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항목에 해당이 되신다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를 볼게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시민권자이며 해외의 특정한 직업에 정기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고요. D번은 미국 군대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기타 나머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만약에 2번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설명은 따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저희 동영상을 보실 때 직접 시민권 신청서를 프린트 해가지고 옆에 놓으시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면은 더욱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파트 2로 넘어갈게요. 파트 2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 칸이에요. 즉,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시는 분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현재 법적 성명에 대해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이름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현재 법적인 이름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명시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last name은 성이고 first name은 이름이고 middle name은 중간 이름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있으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영주권 카드에 명시된 이름을 영주권 카드랑 비교하셔서 똑같이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last name은 성이고 first name은 이름이고 middle name은 있으신 경우에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장을 넘어가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오시면 파트 2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1번, 2번에 연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3번은 출생 이후 사용했던 다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이후 친구들이 사용했던 이름들이나 별명들이나 결혼하시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나 자신이 그동안 썼던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성과 이름과 중간 이름이 있으실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4번 네임 체인지가 있어요. 옆에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름 변경을 말하고요. 선택사항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선택하시면 기재해 주시면 되고 아닐 경우에는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임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고 싶으시다거나 하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어떤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시민권자 신청하실 때 한 번에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마음 바꾸셔서 다시 이름 신청을 신청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는 별도의 제가 알기로는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실 경우에 같이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은 한 번에 신청비만 내고 같이 변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계속 나와 있고요.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시길 원하십니까? yes, no에, 원하시면 yes에, 아니시면은 no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yes의 경우에는 새 이름을 작성하세요 라는 칸이 나오고요. 이것은 해당되시는 분들만 밑에 성과 이름과 중간 이름,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넘어가시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셜 넘버를 써주시면 되고요. 6번에는 USCIS 온라인 어카운트 넘버가 나와요. USCIS 어카운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있는 어카운트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 넘어가서 성별에 있는데요. 남성분이면 메일에 선택하시고 여성분이면 여성분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생년월일, 월, 일, 년이 되겠고요.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언제 영주권자가 됐니? 이거를 묻고 있는 건데요. 영주권자가 된 날짜를 그린카드를 보시고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은 출생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느 나라에서 처음에 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11번 같은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국적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느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시티즌십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신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이해하거나 귀화 신청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yes면 맞다고, 네면 yes라고, 또 아니면 no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만약에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yes를 선택했을 경우에 밑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es라고 하면은 지금 쓰고 있는 N400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N648이라는 장애 의료 증명서, 자신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되고 13번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영어 시험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밑에 있는 A, B, C의 경우에서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어 시험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이 A, B, C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를 보자면 20년 동안 미국에 영주권자로 사셨고 또 제출 시에 50세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A에 선택해 주시고 제출 시에 55세 이상이고 미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했다 라고 하신다면 B를 선택해 주시고 C의 경우에는 보면은 제출 시에 65세 이상이 되시고 또 미국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셨습니까? 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C라고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C의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제출하시는 분은 간단한 버전의 테스트를 보게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인터뷰 시에 저희가 C백 테스트라고 100문제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별표시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별표시된 그 문제들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3로 넘어갈게요. 파트 3는 장애나 신체 손상이 있는 자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파트인데요. 만약에 1번을 보면은 당신은 장애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다음에 지원을 요청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Yes or No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보면은 만약에 예라고 해주셨다면 A, B, C에 해당되는 항목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A는 청각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력 장애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아 통역가가 필요한 경우 어떤 언어인지 명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보면은 시각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C를 보게 되시면 다른 종류의 장애나 신체 손상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란이고 만약에 C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해당되시다면은 해당되는 칸에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트 4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연락처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신의 연락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낮 연락처, 데이트함에 어느 쪽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 자기 번호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2번은 워크 텔레폰, 직장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3번은 저녁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은 핸드폰이나 셀폰 넘버를 물어보고 있고요. 5번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자신의 컨택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5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거주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난 5년간 어디에서 거주하셨습니까? 지난 5년간 가장 최신의 거주지부터 거주한 모든 장소들을 기재해 주십시오. 공간이 부족하면 종이를 추가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부족해서 종이를 추가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종이를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A에 보면은 지금 현재 거주지, 그리고 거리 번호와 이름, 예를 들어서 1234 올림픽 블러버드에 사신다고 하시면은 거리 번호와 이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시티일 경우에는 도시, 어느 도시에 살고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되고요. 각 도시마다 카운티가 있으세요. 이것은 자신이 해당되는 시티가 어느 카운티에 들어가 있는지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것은 간단히 구글이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에 거주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집코드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밑에 주 또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 주소의 경우에만 이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포스탈 코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주소의 경우에 필요한 우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컨트리의 경우에 외국 주소를 지금 현재 외국에 살고 계시고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컨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밑에 보면은 거주 일자가 있는데 from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네, 밑으로 보면은 쭉 이렇게 5년 동안 살았던 주소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 칸들이 나오는데요. 최대한 많이 기억하시고 또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5년 동안 자신이 어디서 살았는지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으셨는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기억에 나시는 만큼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기재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거주지부터, 그러니까 A부터 지금 살고 있는 주소, 그 다음 B가 되면은 그 전에, 바로 전에 어디 사셨는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최신부터 가장 마지막에 5년 동안 마지막에 살았던 그 순서대로 써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번만 같이 보고 넘어갈 텐데요. 뒤에 또 필요한 자신이 5년 동안 살았던 모든 주소들을 밑에 순차적으로 밑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트 6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 파트인데요. 밑에 보면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도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을 넘기고 파트 7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밑에를 작성해 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파트 7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당신의 부모님께서 당신의 18세 생일 전에 결혼하셨습니까? 라는 항목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당신의 어머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적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당신의 어머님이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Yes or No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Yes라면은 밑에 A, B, C, D 아래 밑에 정보에 어머님의 이름과 성과 이름과 중간 이름과 또 출생국가, 그리고 어머니 생년월일, 그리고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가 언제 되셨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어머니가 에일리언 넘버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자이시라면 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 장이랑 비교해서 똑같이 여기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 정보랑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당신의 아버지가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yes or no로 대답하시고 yes의 경우에는 밑에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과 이름, 중간 이름, 그리고 아버지 출생국, 그리고 아버지의 생년월일, 그리고 아버지가 시민권자가 된 날짜, 그리고 아버지가 에일리언 넘버, A 넘버를 갖고 있으시다면 그 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파트 7 신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신의 신체 정보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합니다. 1번은 민족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히스패닉 또는 라틴 계열인가 혹은 그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희는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은 인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백인, 아시안,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메리칸 인디안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하와이안 원주민 또는 다른 태평양섬 원주민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3번은 키, 몇 피트 몇 인치인지 적어주시면 되고 4번은 몸무게, 몇 파운드인지 물어보시면 되고 5번은 눈 색깔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검정색, 파란색, 갈색, 회색, 초록색, 헤이즐 이 색깔은 갈색깔과 초록색깔을 섞은 오묘한 색깔인데 그리고 붉은 밤색, 분홍색,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항목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6번은 머리 색깔, 대머리, 검정, 금발, 밤색, 회색, 빨강, 모래색, 흰색, 기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당되시는 항목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8으로 넘어가서 직장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는 난인데요. 이것도 아까 주소를 적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동안 신청자분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다닌 학교 그리고 직장을 모두 기록해 주시는 것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정확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었는지 그 기간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또 군대라던가 경찰, 국가정보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자기가 몸을 담았다면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모두 적어주시는 거고요.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기록부터 그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늦어지도록 해서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적어주시고 만약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적어주시고 무직의 경우에는 unemployed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 옮겨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셨거나 학교를 다니셔서 여분의 종이가 필요하신 경우는 추가하셔서 적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경우에 유의사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위에 적어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파트 9으로 넘어갈게요. 파트 9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1번에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해외에서 체류한 날들 24시간이나 그 이상 동안 머물렀던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최근 5년 동안에 24시간 해외여행한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 몇 번이나 미국 외 나라들에 방문을 했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번호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24시간 이상의 해외여행을 이것도 역시 최근 것부터 시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은 종이가 필요해서 더 여분의 페이지가 필요하시다면 종이를 추가하셔서 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미국 떠난 날짜가 언제인지, 미국에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 6개월 이상 여행을 하고 왔는지, 그 여행한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미국 밖에서 여행한 총 날짜를 계산해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동안 나갔다 왔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력을 보고 직접 계산하시면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글이나 인터넷에 칼큘레이터 이런
날짜들을 계산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간단하게 검색하셔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 10으로 넘어가서요. 파트 10은 결혼 기록 정보에 대해서 묻고 있는 항목인데요. 자신의 결혼에 대한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을 보면 현재 결혼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싱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 기혼이다. 이혼을 했다. 사별을 했다. 별거를 했다. 결혼이 무효되었다. 해당되는 항목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혼이고 결혼한 적이 없다는 파트에 선택이 되셨다면 파트 11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것들은 그냥 기재 안 하셔도 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밑에 항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2번은 기혼 상태라면 현재의 배우자가 미국 군대에서 근무하나요? 라는 질문이고 3번은 결혼한 적이 몇 번입니까? 혼인 무효와 같은 사람과 한 반복된 결혼도 포함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현재 기혼이라면 현재 배우자에 대한 아래 정보를 기록하세요 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는 현재 배우자의 법적 성명에 대해서 성과 이름 그리고 중간 이름이 있을 경우에 적어야 되고요. 그 밑에 현재 배우자의 과거 법적 이름이 있으면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를 보면은 현재 배우자가 사용했던 다른 이름들, 별명, 혼인 전 이름 있는 경우에 모두 적어주시면 되고요. D는 현재 배우자의 생년월일, E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트 10 앞장에 이어서 뒷장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F번을 보면은 현재 배우자의 집 주소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거리 번호와 이름 쓰시면 되고 도시, 카운티, 주, 그리고 주 또는 지역은 외국 주소의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면 되고 우편번호도 외국 주소의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국가, 미국이 아닌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현재 배우자의 현재 고용주 또는 회사,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지금 직장이 어딘지에 대해서 정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서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yes면 6번으로 아니라면은 7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으로 가서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라면 아래 정보를 채우세요. 네, A번을 보면 당신의 현재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 출생 시에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8번으로 가세요 라고 있고 other의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에는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시면 B번으로 가셔서 현재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자가 됐는지 그 날짜를 달, 월, 연도 순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정보를 기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7번으로 넘어가세요 라고 했던 항목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A는 현재 배우자의 국적국이 어디인지, D는 현재 배우자의 A 넘버, 에일리언 넘버라고 A 넘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해 주시면 되고 현재 배우자의 이민 신분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되고 밑에 영주권자 선택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기타에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은 현재 배우자는 몇 번 결혼하였습니까? 혼인 무효, 같은 사람과의 결혼, 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알려주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현재 배우자가 결혼한 적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기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분이 이전에 결혼하신 전적이 있다면 밑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를 보면은 현재 여기 밑에 부분들은 A부터 H까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내용이므로 인지하시고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현재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의 법적 성명이 무엇인지, 성, 이름, 미들네임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 쓰시면 되고 B의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이민 신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이민 신분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 C는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D는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출생국. 2는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의 국적국이 어디인지. F는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 G는 나의 현재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이 언제 끝난 날짜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H는 현재 배우자와 그의 이전 배우자의 결혼 종료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무효가 되었는지, 이혼했는지, 배우자가 사망했는지 또는 다른 기타 이유들이라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 11로 넘어가서 11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총 자녀 수를 명시하세요. 모든 자녀를 명시해야 합니다. 생존 중인 자녀, 실종 또는 사망, 미국 또는 다른 나라 출생, 18세 이하 또는 이상, 미혼 또는 기혼, 동거하는 자녀 혹은 비동거, 입양, 혼외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되시고요. 2번으로 보면은 1번에 명시한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칸이 부족하시면 용지를 추가해서 정보를 제공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폼이 있는데 이대로 자녀 수만큼 한 명당 한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쭉 기재하시면 되고요. 하나 이그샘플을 보면 자녀, 그리고 자녀의 법적 이름, 성, 이름, 중간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A 번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출생국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 또 밑에 보면 현재 주소 그리고 거리 번호와 이름, 도시, 카운티, 주, 집코드, 주 또는 지역은 외국 주소의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우편 번호도 외국 주소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국가, 명도, 외국 주소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은 당신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친자입니까? 입양, 법적 입양 자녀입니까? 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옆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어 설명과 함께 시민권 신청서 N400 개인정보 파트 1, 파트 1부터 11까지 같이 작성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는 남은 파트들 Yes or No question이랑 나머지 남아있는 파트들 같이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세이 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